진짜 거꾸로. 순서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진짜 거꾸로. 자, 여러분들 개념상 질문 있는 것 좀 빨리 바꿔봅시다. 얘들 혹시 개념 부분에서 그때 이해 안 갔던 게 있다? 그래서 그 예제 문제라든지 그런 쪽에 설명을 한 번 더 듣고 싶다라고 하시면 얘기하시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57쪽이요. 57쪽에 문제 푸는 거 모르겠어서. 아이고 그 3-1번에 1번이요. 3-1번에 1번? 네. 근데 지금 너무 좋으시는데? 아 이거 아니구나. 잠깐만요. 이건가 보다. 그 왼쪽에 2-2에 2-2번이요. 2-2번? 예. 2-2번 56페이지. 네. 2-2번 보시면 자, 이건 쌤이 저번 시간에 설명을 하기는 했었거든. 자, 기본적으로 원래 미분계수 꼴을 만들려면 F1 플러스 2H 옆에 뭐가 있어요? 1 플러스 2 더하기 아닌데 정이 됐어요. F 1 플러스 2 1 마이너스 F1 그치, 마이너스 F1이 있었어야지. 그래야 그거 가지고 미분계수를 만드는데 네. F1이 없잖아. 그럼 내가 강제로 다시 어떻게 해줘야 돼? 만들어야지. 이렇게 만들고 그럼 다시 없던 거를 뺐으니까 다시 어떻게 해줘야 돼? 더해줘. 넣어야 되는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니까 얘한테 묶어버리는 거야. 자, 이렇게 두면 어차피 시계는 변화있어. 없다고. 똑같은 놈이거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묶어버리는 거야. 자, 내가 뭐하고 숫자 맞춰야 된다 그랬지? 그 H 앞에 계수. 그렇지, 얘하고 밑에 계수. 그치? 네. 그 내가 여기가 n이고 n이면 그냥 앞에 6분의 6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했잖아.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여기 플러스 h잖아. 네. 그럼 여기도 1만 필요하지. 네, 4분. 그럼 여기 4분의 1일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마이너스잖아. 그러면 4분의 1 나오겠네. 이해돼? 네. 그러면 요게 의미하는 게 요게 F 플라잉 F 플라인 1, 4분의 1 잠깐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이건 앞에 계수 2분의 1의 F 플라임 1이 되는 거고 얘는 4분의 1 F 플라임 1이지. 이게 지금 4분의 3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 네.
그러면 계산하면 4분의 1 F 플라임 1이 4분의 3이니까 따라서 F 플라임 1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보는 거겠지. 네네. 이렇게 보시는 거였죠? 내가 봤을 때는 57페이지 보시면 57페이지 밑에 문제 보시면 3-1번에 3번 문제 보세요. 제가 오른쪽 거. 얘가 아마 풀기 힘들 건데. 지는 풀었니? 못 풀었어? 형님? 위에 분이 풀었어요. 아 위에 보고 풀었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게 개념 원리하고 개념 플러스 이용하고 문제의 설계가 되게 비슷하게 돼 있어요. 위에 필수 예제 던져준 게 1, 2, 3번에 해당하는 풀이들을 잘 보시면 밑에 있는 문제 1, 2, 3번이 원래 그대로 풀 따라가면 풀리게 돼 있거든. 네. 오케이? 그러니까 너네도 평소 혼자 공부하실 때 일단 이해가 안 가면 풀이를 일단은 1차적으로 따라가면서 공부해봐야 돼. 오케이? 그냥 딱 보고서 이런 거 본 적이 없는데 난 몰라 이러고 그냥 별표 쳐오면 이게 학습이 안 돼. 무슨지 알아? 그거 생각하시고 3-1번에 3번부터 같이 봅시다. 자 이렇게 보시면 얘도 똑같거든? 근데 얘는 앞에 이상한 애들이 이렇게 붙어있잖아. 네. 원래 밑에 x-2가 있으면 x-2가 있으면 분자에 뭐가 있었어야 돼? fx 마이너스 마이너스 f2가 있었어야 되지. 네. 자 근데 fx는 있는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 4가 달려있죠. 네. 그럼 어쩔 수 없이 얘를 묶어야 되거든. 요거를 나는 그냥 강제로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4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얘를 묶어서 그냥 통째로 이렇게 두는 거야. 이해돼요? 네. 그럼 지금 우리한테 실제로는 플러스 4f2를 내가 추가시킨 거지. 네. 다시 어떻게 해야 돼? 빼줘야 돼. 빼줘야 돼. 빼줘야지. 마이너스 4f가 필요하다. 그럼 f 여기 앞에 f 똑같이 있지. 네. 그럼 f1을 묶으면 이렇게 되지 않나? 왜요? 네. 이거 정리해봐. 원래 있던 x제곱 f2 x제곱 f2 네. 근데 여기에 아, 지금 내가 플러스 4f1을 했었잖아. 네. 다시 4f1 빼야 마이너스 되잖아. 빼면 똑같아. 마이너스 4f1 네. 식에 변화가 없다고 지금.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묶으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f 프라임 2가 되죠. 네. 그리고 앞에 개수 딱 붙여주고 마이너스 4x 자 그 다음에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4를 인수분해했을 때 x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인수분해가 된다고. 네. 그럼 위아래 뭐를 없애버릴 수 있어? x 마이너스 이하고 얘를 잘라버릴 수가 있지. 네. 그 상태에서 x2 극한에 묶여있으니까 되면 얼마? 4. 4가 나오겠지. 네. 그 앞에 f는 그대로 줘야죠. 4x. 이렇게 되겠지. 네. 되는데 돼요. 자 근데 문제에서 f는 마이너스 1이라고 했고요. f 플라임 2가 1이라고 그랬어. 하다 넣으면 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8 되겠네.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식의 변형을 시키는 거야.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기본꼴은 두 가지밖에 없어. 저번 시간에 미분계에서 정의할 때 두 가지로 했었잖아. 두 점을 가지고 한 점을 고정시키고 다른 점을 끌어당기거나 아니면 변화량을 가지고 변화량을 줄여서 붙여버리거나 어차피 두 가지 유형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나오든 그 가장 기본형의 모양에 무조건 다 맞춰서 푸는 거야. 이해돼요? 네. 시험 문제에 필수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것까지 하면은 2학기 중간고사 버리면 끝나요. 2학기 중간고사가 접수할만시까지거든.
다음에 그 70쪽에 그 3-2번 문제 이거 틀려서 갑자기 70쪽에? 네. 잠깐만. 나 앞에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50하고 19에서 모르는 거 없으세요? 네 60, 61 62, 63 64 아직 안 푼 건가? 60, 63은 안 풀어가지고 준호하고 성현이가 어디까지 풀려줬지? 그 연습 문제는 안 풀었어. 연습 문제 안 풀었어? 성현이도? 여기구나. 자 그러면 68, 69 10 70에 그 3-2 3다시 2요 2번 네 80페이지 3-2번 자 보시면 복사 Y네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이 위에 점 2,3이라는 점을 지나는 어떤 상차함수입니다 이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 5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시간 이잖아 네? 몇 번이에요? 아 몇 번인지도 모르고 시작아 3-2 막 던지고 있어? 3-2 3-2인데 5만 아 씨발 아 해야지! 자 자 요거 위에 점 마이너스 1,4가 있고요 자 얘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오래요 자 그랬을 때 상수 A하고 B의 값 구하는 건데 자 일단 첫 번째 밑으로 지금 두 개잖아 일단 식이 몇 개 나와야 돼? 그래요 식이 두 개 나와야 되지 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4를 지난다며 네 그 원래 함수에서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y값이 뭐가 나와야 된다? 4가 나와야 4 된다 그걸로 첫 번째 식 하나 만들면 되잖아 4는 1 마이너스 2 플러스 이렇게 될 거고 자 두 번째는 얘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겠지 네 접선의 기울기라며 네 접선의 기울기라는 건 뭐야? 이차함수가 있으면 이거 어떤 마이너스 1,3을 지나는데 여기에서의 접선이 싹 지나가 이 접선의 기울기는 이 x가 마이너스 1일 때의 그 순간적인 기울기 아니야? 네 그게 순간 변화율이죠? 네 우리는 그걸 다른 단어로 뭐라고 얘기한다? 미분계수 미분계수 그러면 그 얘기는 뭐다? 얘가 뜻하는 게 f 플라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일 때 f라는 함수의 기울기 값을 의미합니다 이거라고 네. 그러면 f 플라이는 그럼 x를 먼저 구해야겠네 f 플라이 x 도함수를 먼저 구해야 돼요 이게 원래 fx거든 미분하면 그러면 그 2x 2x 플러스 A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이제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f 플라이 마이너스 1은 얼마? 그러면 그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되고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 5가 돼야 된다고 이게 두 번째 식일 거 아니야 그래서 a는 얼마? A는 7 a가 7이 되면 이게 마이너스 6이니까 나오면 플러스 6 돼서 10 되겠죠? 네 그럼 b는 10이네 10 이렇게 풀면 돼 네 그다음에 네. 그래서 a, b 값 구하라 했으니까 70이겠죠 네 됐니? 네 70, 71 72 73 75 아까 형이 이해 안 가한다는 이유 있잖아요 어떤? 뒤가 아직 안 풀린 건가? 또 없었어요? 72, 73? 네 오케이 그러면
일단 연휴 동안 시간 좀 더 드릴 테니까 앞에 숙제 메꿔오시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제 오늘 숙제까지 해가지고 그냥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성희하고 진우는 학교 어디야? 초은이요. 초문하고 해원고. 해원고는 남녀공학이? 예. 가림군 남녀공학. 외도공학이? 저희 근데 과탐이랑 이과는 과탐 4개고 문과는 3번 4개예요. 뭐라고? 아니 과탐이랑 사탐이 저희 이과 문과는 그게 다 4개씩이에요. 저희가 그냥 범위가 그냥 정해져 있어요. 선택을 할 수 없어요. 저희. 아 4개 다 해야 된다고? 네, 4개 다 해야 돼요. 거기다 선택 과목 플러스 있어가지고 기하나 그런 거. 해원고는 여기서 멀어. 어디 있는 거야? 저그 호수공원 호수공원? 뒤에 네, 호수는 여기서 가까운 거 아니야? 그 여기 그 4단지 좀 4단지 좀 있어요. 몇 단지라고 얘기하면 내가 모르는데 여긴 몇 단지야? 2단지 2단지. 여기가 2단지야? 1단지 아니에요? 나한테 물어보면 일단 직관으로 얘기 좀 안 해요. 이거 뭐 어떻게 조성이 되는지 몰라. 저도 여기서 지금 근데 이쪽이 제일 큰 거 아니야? 단지가? 그래요? 아까 이런 뭐 상가라든지 건물이 제일 많이 모이는 데가 여기 아니야? 와 9년째 살고 있는데 어디가 6단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허성원 뒤쪽에 있다고? 초원은 어디 있어요? 가까워요. 총 가까워요. 좀 걸어 다닐 만해? 저희 집에서 한 5분도 안 걸릴 텐데. 아 그래? 네. 그 초운초였나? 네, 초운초 바로 건너편이에요. 초운고 초운초 초운 중에 있어요. 아 이거 붙어 있어? 네. 청라고는 어디 있어? 중라고는 웰컴기 반대편. 웰컴기 거기 그쪽 반대 쪽에 있어요. 어디 있는데? 아 거기 있어요. 거기. 와마트 아세요? 어? 와마트. 와마트? 네. 거기서 좀 걸어야 되지 않아? 거기서 왼쪽으로 쭉 걸어요. 쭉 걸어가면은 거기는 청라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걸어올 만해? 거기부터 여기까지 걸으려면 한 20분 걸리지. 더 걸릴 거예요. 2, 30분 걸리지 않아? 걸려? 2, 30분 정도? 걸으려면 그 정도 걸려요. 좀 빡세네. 자, 오늘 접살 방식인데요. 접살 방식 그나마 좀 할만한 문제가 그러니까 할만하다는 게 문제가 뭐가 나올지 어차피 뻔해요 여기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접선의 방정식만 가지고 나올 만한 문제가 유형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보통 여기서 난이도가 올라간다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에다가 다른 개념을 같이 껴가지고 만들어 문제를. 그래서 약간 복잡해지는 문제들이 좀 있으니까 알겠지 준서야? 벌써 질문 어떻게 해? 알고 있었어요. 어? 왜? 직장으로. 치지 마. 씨. 왜 바로 그림자 바꾸느라. 자꾸 이제 숙제팔이 하네. 와, 진짜 영화도 너무. 자, 사실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걸 처음 하는 건 아니죠. 네. 우리가 언제 됐어? 그때 그 고영의 방 그때 상 그때 그 뭐더라? 고영의 방정식 할때 하셨어요. 그렇지. 원에 대한 뭐 접선의 방식도 보고요. 네. 그 앞서서 2차 함수의 접선의 방식도 봤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풀었죠? B 이차함수가 있으면 여기 식을 줍니다. 식을 어떻게 주고 어떤 그 점에서의 접선 방식 구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보였지? 점을 대입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 그럼 얘가 아 D는 막그 2,3을 지나고 이 2,3에서의 접선의 방식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풀어요? 자 어차피 직선이니까 몇 차함수야? 1 1차함수 1차함수죠? 그러면 얘가 AX 플러스 mx 플러스 n의 꼴인데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니까 식을 두 개 만들면 되잖아. 네 그래서 첫 번째 식은 대입 대입해서 얘도 어차피 이 직선도 2,3 지나고 있으니까 네. 요식 하나 하고 두 번째는 Y의 자 얘하고 이차함수와 요 직선이 네. 접한다잖아. 네. 접하면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 한 개의 한 개의 한 개의 점에서 만난다. 그럼 이걸 방정식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식과 이 식이 갖게 되는 x의 값이 몇 개만 나온다? 한 개. 하나만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실근의 개수에 관련된 식 뭐가 있어? 판별식. 판별식이 있죠. 그래서 판별식이 뭐가 나와야 된다? 0 여기 나와야 된다. 해서 그걸로 식 하나 더 만들었잖아. 네. 그래서 얘는 제곱 마이너스 LX 플러스 이항이요. 그래서 이 판별식을 쓰면 그럼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럼 얘하고 얘 연립을 해야 되니까 보통은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가지고 얘 여기다 대입을 하시는 게 낫죠. m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더 바꿔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럼 여기다 넣으면 5에 3 마이너스니까 여기 2에 이렇게 들어갈 거고 마이너스 8m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로 바뀌겠네요. 네. 그럼 얘가 m-2의 M-2의 전체 제곱이 0이 돼야 되니까 M이 0. m이 얼마? 2 m이 2가 되고 그럼 얘는 얼마가 되죠? 얘는 그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나요? 네. 흔히? 네. 그래서 2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구나. 네. 이렇게 구했었거든. 네. 맞아? 비슷해요. 그러니까 같은 개념인데 자 이제는 이제 뭐를 한 숫자 아는 거야. 자, 요 같은 문제를 이제 우리가 도함수라는 개념을 배웠잖아. 우리 이제 뭘 할 수 있는 거냐? 이 함수의 각 x 값에서의 각각의 기울기 값들을 구하는 함수를 우리가 구할 수 있지 이제 네 도함수로.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해보면 2x-2잖아. 맞지 않냐? 네. 근데 우리는 2,3에서의 접선의 방식을 구하고 싶거든? 네. 그럼 2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얼마야? 1 2에서 S 나와 2에서의 순간 변화율 x에다 2 넣으면 되잖아. 얼마? 2 나오죠? 네. 그게 어차피 이 비율이랑 똑같을 거라고 당연히. 맞아? 네. 그래서 그리고 그럼 뒤에 n은 어떻게 구하냐? 어차피 기울기가 2면 얘가 몇 컴마 몇을 지난다? 지금 몇 컴마 몇을 지나고 있어? 2,3을 무조건 지나죠. 네. 플러스 4 그래서 얘를 전개하시면 2x 마이너스 1. 어차피 똑같이 나오죠. 네. 오케이? 네. 앞으로는 이렇게 구할 거라고. 우리가 이제 기울기를 이런 식으로 판별식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더 이상 이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중학교 때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자 요거 이제 일반화 시키는 거야. 일반화 시켜서 어떤 관점에서 보냐? 어떤 fx라는 함수가 있으면 자 여기 특정한 a, f(a)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 점에서의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는 뭐다? 기울기는 a에서의 x가 a일 때 그 순간적인 기울기잖아. 네. 기울을 뭐라고 표현하면 돼? 성이야. 기울기 뭐라고 표현하면 돼? FA FA는 한 주 값이잖아. F 프라임.
그렇지 F 프라임 A죠. 그 플라잉. A에서의 기울기. 그리고 얘가 A, FA를 무조건 지난다며. 네. x 마이너스 1 플러스 f. 네. 요게 기본적인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네, x 마이너스 1이 어디서 나왔어? 아, 무조건 이 점을 지나니까. 네. 이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쓰게 돼. 접선의 방정식. 네.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런데 네. 모든 틀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해돼요? 네. 이게 함수에서의 어떤 특정한 점에 대해서 그 기울기 표시하고 A, FA를 무조건 지난다 이렇게 표시할 줄 알까지. 오케이?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다 보면 이제 어떤 개념이 하나 나오냐면 A, FA에서의 접선이 있는데 그 A, FA는 똑같이 지나면서 대신에 기울기가 수직인 직선을 구하라고 할 때가 있어. 그래서 얘를 똑같이 지나는데 얘랑 수직이야. 수직으로 지난다. 그래서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거든. 어떤 직선과 수직이 되는 요 직선을 뭐라고 하냐면 법선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가끔 법선의 방정식 구하세요라고 하면 다른 건 다 똑같고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그렇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되잖아 얘랑. 근데 지나는 점은 똑같죠 A, FA. 그럼 얘는 그대로라는 얘기야. 그럼 얘만 바뀌면 되거든. 네. 기울기만 뭘로 바뀌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FA. F 플라이 A분의 1이 되겠죠. X에 마이너스 붙이면 곱하면 마이너스 1 되니까. 네. 이렇게 나머지 똑같이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법선의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이게 가장 기본형이야 문제. 그래서 여기도 뭐 내용이 엄청 많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좀 할만할 거야. 저번 숙제가 좀 많았어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 몇 가지 다른 유형들도 있고 막 한데 그 뒷얘기는 우리 잠깐 쉬었다 합시다. 뒤에 문제가 막 엄청 오늘 할 거 엄청 많진 않아. 그래서 쉬었다가 합시다.
Hey. Get up. 왜 이렇게 피곤해? 야, 내일부터 연휴야. 힘내야지. 연휴라도 보실 것 같은데. 왜? 나온 거 깜깜하게 없어. 너무 많이 돼. 어? 지금 클래스 왜?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영어도 있고 과학도 있고 국어도 있고 다. 그치. 그동안 왜 이렇게 놀았어? 그게 아니라 네, 시간 금방 가야지.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요 기본 개념은 이제 어떻게 굴러가는지 알겠죠? 자, 이제 요걸 토대로 이제 보통 시험 문제에서 좀 뭐가 좀 나오나. 이렇게 특정한 점의 좌표를 직접 주어주고 접선을 구하라고 그러면 이것만 구하면 끝이거든. 너무 쉽잖아, 이거는. 네. 이제 우리가 보통 뭐가 나오냐면요. 다안점. 손 밖에. 사람 밖에서 그는 접선. 그게 뭔 뜻이에요? 뭔 뜻이냐고? 네. 자, 말 그대로. 자,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까지 본 거는 이 곡선 위에 점을 딱 직접 주는 거야, 좌표를. 네. 지정을 해주면 우리가 여기에 따라서 숫자만 대입해서 미분해서 A 넣고 A, F에 지정해서 넣으면 되는데 네. 이제 뭐냐? 점이 밖에서 밖에 있는 얘가 A, B야. 여기 밖에 있는 점을 준단 말이야. 이 밖에 있는 점에서 이 3참수에다가 곡선을 쫙 그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네. 자, 그럼 요런 직선의 식은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거든. 자, 이 문제가 왜 어렵냐? 어디서 접하는지 우리가 좌표를 알아볼라지. 몰라요. 모르거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푸는 방식은 얘랑 똑같이 풀 건데 한 가지 과정을 더 거쳐야 돼요. 뭐냐면 자, 이 점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쌤은 이걸 t, ft라고 부를 겁니다. t가 아직 미지수인 거야. 뭔지 몰라. fx라고 보면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요 접선의 방정식에 따르면 y는 f 플라이 여기 t가 돼야 될 거 아니야. t에서 이게 여기니까. 네. 그리고 얘가 x 마이너스 t, 플러스 t ft를 지나요 라고까지는 쓸 수 있겠죠. 네. 네. 그럼 fx의 식을 주면 얘가 이제 t에 대한 식으로 다 정리가 되겠지. 네. 맞아? 네. 자, 그 상태에서 이 직선이 어디를 지난다고? 몇 컴마 몇 썼나? a, a, b에서 그런 거니까 a, b를 지나겠지. 네. a, b는 어차피 상수야. 그럼 여기서 이제 미지수가 뭐가 나와? 어떤 문자나? t만 이제 남는 거란 말이야. t에 대한 방정식으로 바뀌겠죠. 오케이? 네. 그래서 얘를 가지고 t에 대한 방정식을 푸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3차 방정식이나 이제 많으면 4차 방정식까지 가는 건데 3차에 어떻게 해가지고 방정식 딱 구하면 t가 얼마다 이렇게 나오겠지. 네. 네? 네. t가 나오면 이제 여기에 좌표를 알 수 있겠죠. 그럼 좌표를 알면 이제 여기다 넣어버리면 돼요. 네. 그래서 곡선 밖에서 그런 접선 방식이 요구하고 그래서 이 접선의 방식을 직접 구하세요라는 문제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걸 가지고 연장선으로 뭐까지 물어볼 수 있냐면 그러면 이 곡선 밖에서 A, B라는 점에서 이 곡선에다가 몇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니? 이것도 물어볼 수 있거든. 접선이 몇 개까지 나오니? 예를 들어서 여기면은 여기서 일단 접선 만들 수 있죠. 네. 또 이렇게 위로. 그렇지. 요점에서 이렇게 되게 만들 수도 있죠. 네. 되냐? 요거 말고 없죠? 얘네? 그러면 여기서 이 t에 대한 방정식을 딱 구하면 t 값이 몇 개가 나온다? 여기는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라고. 하나 알파, 하나 베타. 얘들한테. 그래서 요걸 가지고 뭐도 물어볼 수 있냐? 곡선 밖에서
이렇게 A, B라는 점에서 그을 수 있는 뭐의 개수? 접선. 접선의 개수. 얘도 물어볼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얘는 t 값을 직접 구하진 않아도 되고요. t가 해가 몇 개 나오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t의 실근의 개수만큼 이 접선의 개수가 똑같이 존재할 거다. 그 t의 값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넣을 때마다 접선 방식이 하나씩 완성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야 돼요. 그래서 크게 기본적으로 이 내용이 나올 거고요. 자, 이제 또 우리가 어떤 것도 좀 봐야 되냐? 공통 접선이라는 게 있어요. 공통 접선이 뭘까? 두 함수가 공통으로 갖는. 공통으로 가지는 접선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 자, 이런 fx가 하나 있고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함수가 또 있어. 그럼 이 점에 동시에서 접한다라고 했을 때 fx에서 이 점에서의 접선 그은 거나 gx에서 이 점에서 접선 그은 건 어때? 똑같아요. 같겠죠 당연히. 네. 그러면 그 관점에서 이제 식을 두 개를 쓰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냐? 여기를 뭐 a, b라고 봤을 때 첫 번째가 자, 이 직선의 식을 y는 뭐 mx 플러스 n이라고 보면 자, 여기서 m이 뜻하는 게 기울기잖아. 이 m이라는 거는 f 프라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a. 근데 여기 또 뭐랑 똑같다? 누구의 기울기랑 똑같으니까? 저희 참수의 변. 이 gx라는 함수에서의 기울기 역시 같아요. 똑같죠. 두 번째, fx하고 gx가 둘 다 a, b를 지나지. 네. 이해돼요? 그러면 두 번째 식은 a에서의 f 함수값하고 g에서의 a 함수값하고 같다. 같다. 그래서 다시. 오케이. 그래서 fx하고 gx 식을 딱딱 주면 a 값 넣어가지고 방정식 푸는 겁니다. 이해돼? 그럼 식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요 식까지 m하고 n 다 구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래서 요 공통 접선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 문제가 조금 어려워진다. 어떻게 보냐? 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 이렇게 두고 여기 이렇게 또 이차함수가 있어. 두 개의 이차함수가 있는데 얘하고 얘가 동시에 이렇게 그었을 때 얘 여기서 접하고 얘 여기서 접해. 한 직선에 똑같이 접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푸는 문제도 있는데 얘는 보통 어떤 문제로 나오냐? 예를 들어서 뭐 y는 여기 x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얘는 이 식이 y는 x제곱이다. 얘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다. 이런 식으로 줄 거야 이제. 그러면 그랬을 때 이 공통 접선 구하세요 막 이렇게 물어보고 이런 거 어떻게 풀까? 얘는 약간의 그냥 단순하게 접선의 방정식의 개념만 알고 있다고 풀리진 않는 문제입니다. 자, 얘는 뭐까지 좀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2차 함수의 특징을 좀 생각을 해야 돼. 왜냐하면 자 앞에 최고차에서 얼마? 1. 이 얼마? 1. 1. 둘 다 1이지. 네. 그 얘기는 뭐야? 이 함수를 평행이동을 시키면 얘랑 같다. 포개지지. 네. 같은 그래프거든. 네. 그래서 보통 어떻게 보냐면 이 점이나 이 점이 나중에 똑같이 접하는데 그럼 이 그래프를 이렇게 평행이동 이 곡선에 접하는 상태로 쭉 그냥 끌어올리면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지. 네. 여기까지 해야 돼. 네. 근데 잘 보면 그럼 같은 점에서 어차피 접선을 똑같은 접선에서 접하는 건데 생긴 건 똑같고 위치만 다른 거잖아 지금. 네. 그러면 자 얘는 x제곱이고 얘는 표준형으로 바꾸시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거든. 네.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2 2만큼, y축으로 1만큼. 1만큼 평이동한 상태죠. 네. 그럼 같은 개념에서 보면 어차피 똑같은 접선을 지나가잖아.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가는데 2,1만큼 이만큼 1만큼 평이동했다고 봐도 돼요, 안 돼? 돼요. 돼요. 설명해야 돼? 그러면 뭐를 바로 구할 수 있다? 기울기. 기울기를 바로. 기울기는 비율만 보면 되잖아. 네. 얘가 이만큼 올라갔는데 얘가 1만큼 올라가고 네. 그럼 기울기 얼마야? 2분의 2분의 1이죠. 2분의 1. 그럼 얘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이었어 분명히.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얘만 구하면 되죠. 네. 그럼 이제 이걸로 구하는 거야. 이 그래프나 이 그래프 둘 중 하나 선택을 하셔서 어차피 얘하고 접한대면 뭐 이용하는 거야? 판별식. 판별식 이용하면 되죠. 그래서 x제곱이 2분의 1 x 플러스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n이죠. 오늘 판별식을 쓰시면 4분의 1 마이너스 4. 이거니까 네. 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6분의 1. 네. n이 마이너스 16분의 1이죠.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단순하게 접선의 방정식에 꽂혀서 푸는 게 아니라 이거 전반적으로 이 평행이동의 관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나씩 껴넣어서 문제를 낸다. 돼야 돼요. 네. 이런 게 내신 문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좀 까다로운 문제로.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뭔가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 배점이 높은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시면 딱 보면은 기본적으로 뭐 접선의 방식 어쩌고저쩌고 하는 문제가 나올 거거든. 그럼 접선의 방정식에만 꽂혀서 문제를 푸는 순간 안 풀릴 거야. 오케이? 그래서 항상 뭐를 생각했냐?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이차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이차함수에 관련된 성질을 같이 이용해야 되는 문제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염두를 해두고 풀어야 돼. 오케이? 생각을 좀 여셔야 된다고. 그래야 뭐가 잘 풀리냐면 모의고사가 여기서부터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해돼요? 모의고사는 항상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내거든. 그 특정 개념 그 단원에서만 문제를 내는 건 딱 원래 내신에서 보통 하는 거고, 근데 이 수원 수투 과정은 실제 이제 수능에서 항상 나왔던 범위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은 기출 문제가 워낙 많겠지. 결국엔 내신에서도 여태까지 나왔던 모의고사나 수능의 기출 문제의 숫자나 이런 걸 바꿔서 여러분한테 문자를 낼 수 있다고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앞으로는 이제 그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내신과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내신의 차이예요. 그래서 너네가 느끼기에 더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어. 어려운 문제가.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이해가 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볼게. 이제 요거에 관련된 문제도 이제 우리가 접선의 방식을 통해서 풀 수가 있는데 이제 어떤 개념이냐? 자, 어떤 이게 이차함수가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여기 어떤 요 GX라는 직선이 하나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봤을 때 보통 어떤 식으로 이제 어떤 개념을 활용하는 거냐? 이 GX에 있는 어떤 점, FXB의 어떤 점, 이 두 점 사이에, 두 그래프 각각의 점 사이에 거리가 최소가 될 때가 언제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거든. 어떻게 풀어야 될까? 수직? 응? 왜 수직? 일단 우리 눈에는 제일 잘 보이는 게 대충 뭐 이쪽이잖아. 네. 이거 거리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지.
수직이 되는 방정식을 구해요. 수직? 네. 수직인데는 그래서 뭐 할 건데? 저거 이차함수가 어떻게 해? 점을 그 하나를 A로 잡고 하나를 FA로 잡고 여기를 네. 잡고 그렇게 해서 여기 이 점에서 해. 그 거리 공식 뭐를 구해서? 이 점에서 뭐가 필요해? 정말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근데 이 점이 뭔지 모르는데? 이 점 어떻게 구할 거야? 그냥 미지수로 두면은 어. 2차 나오지. 정말 직선 사이 공식을 이용해서 어차피 얘가 mx 플러스 n의 모양이면 이거 어차피 y니까 그럼 얘를 이제 mx 마이너스 y 플러스 n은 0의 꼴로 바꿔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이거 직선 사이 어떻게 하는지 까먹었어요. 어? 그 거리 공식은 까먹었어요. 저거 직선 사이. 그래서 직선을 요런 형태로 보고 그 다음에 점의 좌표를 m,n이라고 봤을 때 D는 D는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아니면 B에 가는 바로 BY 그 AF 플러스 B N. 저거 그냥 그 GX랑 평행한 직선을 그 접하는 FX하고 접하면서 GX와 평행한 그 직선을 잡은 다음에 어차피 접하니까 거기서 아까 그 접선의 방정식 쓰고 네. 어차피 그거 평행이도 하면 그 해서 구하는 최소 나오잖아요. 그렇죠. 기본 개념은 그건데, 자 뭐냐면, 자 잘 봐잉.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가 어떤 상황이냐? A, FA 좌표는 몰라 우리가. 네. 근데 일단 요 직선의 어떤 한 점, 그리고 요 2차 함수의 어떤 한 점 사이에 최대한 짧은 거리를 구하고 싶어. 최소 거리를 구하려면, 자 얘를 당겨오는 거야 평행선에서. 당기고 오다 보면 이 fx라는 함수와 최초로 닿는 점이 있겠지. 네. 걔가 제일 짧은 새끼 아니야? 제일 먼저 닿는 점. 얘를 끌어 당겨 봤을 때, 그럼 얘를 막 당기면 만약에 요렇게 지난다라고 치면 그때 점의 좌표를 구하면 돼. 네. 오케이? 네. 그러면 얘 기울기는 m이라고 줄 거야 어차피. 네. 그러면 내가 a는 아직 모르니까 첫 번째 다른 건 모르겠고 f 플라인 어떤 a라는 점에서 기울기가 m이라고 하면 되죠 일단. 됐네. 그러면 어차피 얘도 숫자고 fx 10을 주면 어차피 a에 대한 그냥 방정식이잖아. 네. 그럼 여기서 a 값이 나오겠지. 이해돼요? 네. a 값이 나올 거라고 방정식으로 풀면, 자 a 값이 나오면 fx 10을 알면은 a도 나오고 fx도 나올 거 아니야. 네. 그럼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식 구하면 일단 얘랑 가장 짧은 거리를 구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원래는 얘 좌표만 구하면 정말 직선의 거리 공식 쓰면 돼. 돼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거 갖다가 이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2차 함수 위에다가 점을 막 이런 식으로 임의의 두 점을 줄 거야. 그래서 뭐 A는 몇 칸 몇이고 B는 몇 칸 몇이다. 그래서 얘하고 얘는 고정돼 있어.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어떤 임의의 점 C가 하나 더 있어. 그러니까 삼각형 ABC의 거리, 넓이의 최소값 이런 거 구하는 문제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거죠. 요런 문제가 아니라 그럼 A 이렇게 되면, 자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C는 여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넓이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 한번 어떻게 하면 돼? 가장 많은. 높이가 어차피 밑변이 정해져 있잖아 그냥. 네. 그럼 높이가 커져야 넓이가 커지는 거죠. 네.
그럼 넓이 높이를 얼마만큼 크게 만들 거냐? 얘는 어떻게 하면 돼? 넓이를 최대한 크게 만들 거야. 그러면 높이를 요정하고 요정은 어차피 좌표를 줄 거니까 얘식 만들 수 있겠죠. 네. 이번에 얘를 평행이죠. 편에다 하다가 제일 맞아요. 멀리서 만나는 점을 찾으면 되지. 네. 그것도 어차피 이 직선과 평행한 어떤 얘에서의 접선이 나올 거 아니야? 네. 그때 요 점을 똑같이 요 과정을 통해서 구하면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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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 점의 좌표를 구하면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얘의 높이가 가장 큰 거니까. 그래서 이때는 최대 거리를 뜻하는 거고 밖에서 이렇게 닿는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 이렇게 그래서 거리의 최대값이나 최소값 푸는 문제까지 낼 수 있습니다. 돼안돼요? 네. 다 이런 식이에요. 이해돼? 저번 시간에 배운 것보다 어때? 어려워요. 그래요? 비슷한 거 저 같아요. 방금 시작 외우는 그 아니 저건 씨발 저건 알았어야지. 정인한테 배웠잖아. 까먹은 거죠. 성형하고 쟤는 어때? 할만해? 그래서 연습만 좀 하시고. 자, 내가 말했잖아. 이 개념 자체가 아직 100% 머릿속에 안 들어갔을 수는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제 풀면서 그리고 풀이 따라가 보면서 오케이? 너는 지금 오늘 배운 머릿속에 있는 개념을 정리하시는 거라고. 내 머릿속에 100% 개념이 없으니까 나는 못 풀어 하고 안 풀면 안 된다고. 끙끙거리면서 예제 보고 풀이 보면서 이게 그 얘기였구나를 계속 매칭을 시켜 주셔야 개념하고 문제 푸는 게 같이 계속 결합되면서 가요. 그래야 문제가 잘 풀린다고. 이해됐지?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개념을 볼 거냐? 이제 두 가지 또 정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함수의 연속할 때 무슨 정리 배웠죠? 노래 정리. 저번 시간에 노래 정리 배웠다고? 아니 알려준 적이 없는데. 함수 연속에서 무슨 정리 배웠어? 해봤어요. 이분 정리 이분 정리. 무슨 정리? 진우야, 감정이. 너라도 알아야 돼. 우리 함수 연속에서 배운 정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치, 사이클 정리. 맞다. 사이클 정리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선이 있어요. 한번 크고 한 번 작다 해가지고 적어도 하나의 식을 있다 이거 했었잖아. 네. 자, 오늘은 또 두 가지 정리가 나오는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일단 첫 번째가 롤의 정리입니다. 스펠링도 아니야. 자, 롤의 정리인데 얘도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오케이? 사이값 정리가 왜 함수의 연속 단원에서 나왔냐면 함수의 연속 그 사이값 정리를 만족시키려면 기본 전제가 fx라는 함수에서 a부터 b 사이가 뭐를 만족해야 되니까 연속. 일단 연속이어야 되니까 그게 연속 단원에서 나왔던 거거든. 자, 얘는 지금 미분 단원이죠? 네. 그래서 롤의 정리하고 이거 뒤에 평균값 정리라는 게 있어. 그래서 롤의 정리하고 평균값 정리가 거의 비슷한 거야. 그래서 묶어서 설명을 할 건데 얘네는 미분 단원에서 나왔으니까 기본적으로 전제가 뭐겠어? fx가 a에서 b 사이에서 끊어지는 미분이 가능하다가 전제 조건이죠. 네. 그래서 자, 얘는 뭐냐면 얘도 별거 없어요 사실. 자, 이렇게 딱 정의가 주어지고 첫 번째
전제 조건. 이 롤의 정리를 쓰기 위한 전제 조건은 구간 A에서 B까지 일단 연속을 만족하면서 그다음에 구간 이 A와 B 사이에서는 미분이 무조건 가능해야 돼. 그죠. 가능하다면 자 롤의 정리는 평균값 정리랑 뭐가 다르냐? 롤의 정리는 A하고 FA A, FA하고 B, FB가 함수값이 같아야 돼. 오케이? 같아야 돼. 그래서 전제 조건이 여기에 플러스 이렇게 같으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A하고 B에서의 평균 변화율이 얼마죠? 0. 0이지. 지금 기울기 0이잖아. 네. 그럼 무슨 얘기냐? 그러면 평균 변화율이 0이니까 그러면 이 F라는 함수에 어떤 C라는 값이 이 평균 변화율과 같아지는 오케이? 순간 변화율을 가지는 C라는 값이 A하고 B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은 존재한다. 이 얘기예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 기울기와 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는 점 여기서 가질 수 있죠. 기울기 0. 네. 여기서도 기울기 0이잖아. 네. 그럼 이런 것들이 이 C1, C2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점들이 무조건 하나 이상 존재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안에 있는 게 끊기지 않고 이렇게 꺾인 점 없이 어떤 형태로 이렇게 있어도 예를 들어서 A하고 B가 이렇게 있다. 그럼 여기 평면은 0이죠. 네. 그럼 여기서도 하나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지. 에이. 이 안에가 어떻게 그래도 이 안에가 미분 가능만 하다면 얘랑 기울기 같은 놈이 무조건 하나 이상은 나올 수밖에 없다. 오케이? 요게 롤의 정의. 그럼 얘를 확장시킨 개념이 뭐다? 평균값 정의다. 확장의 개념. 자, 얘는 뭐냐? 다 똑같아. 다 똑같은데 얘가 사라져요. FA하고 FB가 안 같아도 돼. 그래서 전제는 연속 만족하고 똑같이 미분 가능히 하면 얘는 함수값이 안 같아도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만들 수 있죠. 자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서는 평균 변화율이 이놈일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평균을 기울기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고 그냥 쌤 K라고 나왔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평균 변화율과 같은 순간 변화율을 가진 C 두 개. 얘가 두 개. A하고 B 사이에서 한 개 이상. 최소.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하더라 이 얘기라고. 그래서 이 위와 같은 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는 두 개가 나오는 거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평균값 정리가 사실 룰의 정리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대략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좀 보게 될 거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알면 좋은 거. 알면 좋은 건 뭐냐? 이차함수 있죠. 네. 이차함수를 보시면 임의의 두 점을 써봐요. A, FA가 있고 B, FB가 있으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A고 여기가 A고 여기가 XF가 B잖아. 네. 그지? 이차 함수는
이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이 기울기가 똑같은 기울기 가진 중 어떤 점이 있겠지? 맞아? 이 점을 C라고 봤을 때 이 C가 항상 A하고 B의 정 가운데서 나와요. 이게 이차수 특징이야. 오케이? A하고 B의 정간다. 얘의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C값을 구해라. A하고 B 더해서 이 나누는 뜻이야. 무조건 가운데서 나와. 왜냐면 잘 생각해봐. 2차 함수 미분하면 몇 차 함수죠? 1차 함수요. 직선이잖아. 네. 그래서 얘에서의 기울기와 얘에서의 기울기를 1차로 내려서 생각을 하게 되면 1차식은 예시로 한번 들어볼까? 자 이렇게 해주면 쌤이 안쓸 콤마 3. 하고 자 이렇게 볼게요. 네. 이렇게 있을 때 자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그 C값 한번 구해보세요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얘하고 얘까지 변화를 어떻게 되죠? 5 10는 5분의 5 5니까 1. 길게 1이지. 네. 그럼 잘 봐. 얘를 미분을 했을 때 2x 마이너스 2. 얘의 기울기가 똑같이 1이 나오는 x가 얼마예요? 2분의 1. x는 2분의 3. 2분의 3 아, 나와요. 2분의 3. 딱 여기 가운데. 2분의 3이에요? 네. 왜 2분의 3이에요? 저기 2x 마이너스 씨가 2이 이거 이거 어떡하는 거야? 마이너스 2를 아. 이하가 넘겨주면 2x는 실제로 3이니까. 이해돼요? 네. 여기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도함수에서 내렸을 때 이거를 이제 도함수가 EX만 쓰이잖아. 그러면 이런 직선이거든. 네. 이해돼요? 네. 그러면 자 여기서는 하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가 4였죠 4 넣으면은 6 4 넣으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 평균값 정리하는 게 결국 뭐냐면 얘가 가진 순간변화 이렇게 했을 때 얘가 가진 순간변화를 했지 2차 함수는 도함수가 1차 함수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x가 요만큼 증가하면 y가 지금 얼마씩 올라가죠? 2. 한 칸 올라가면 y가 2씩 올라가지 기울기가 2니까 이해돼요? 네. 무조건 비례해서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 특정한 두 점의 기울기의 딱 중간값이 그러니까 이 평균값이 말 그대로 기울기의 평균값이야. 근데 2차 함수 같은 경우에 도함수가 1차 함수다 보니까 1차 함수는 x가 올라갈 때마다 똑같은 칸수만큼 증가하면 y도 올라가는 칸수가 똑같죠. 네. 그래서 얘 기울기의 가운데서 무조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지금 6하고 마이너스 4의 가운데 얼마예요? 1. 1이죠. 네.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이 되는 네. 그때 x 값이 얼마? 0. x는 그러면 2분의 3. 그게 2분의 3이잖아. 2. 아.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항상 기울기의 중간이 그 도함수에서는 기울기가 함수값이야. 함수값의 중간이 1차 함수에서는 x의 가운데랑 똑같은 거다. x하고 y가 둘 다 차수가 1차니까. 네. 이해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연구해줘서 이런 것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2차 함수 한정해서. 돼요? 네. 3차 함수는 안 돼요. 3차 함수는 이게 쌤이 항상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만 여기를 기준으로 2차 함수처럼 얘하고 얘가 폭이 똑같지가 않아.
여기가 훨씬 가파르게 올라왔다가 여기서 좀 느슨해졌다가 여기서 다시 가파르게 올라가요. 오케이? 근데 아예 그 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는 3차 이상부터는 얘는 안 통해. 2차부터 3차에서만 여기서 풀 수 있다. 됐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됐네요. 괜찮죠? 자, 그러니까 자, 일단은 오늘 할 내용은 여기 끝이에요. 오늘 여기 끝이니까 일단은 지금부터 빨리 예제 문제를 좀 푸세요. 네, 그리고 숙제는 어디까지 했어? 102 일단은 내가 네. 이거 어떻게 할게요? 이렇게 되게 안 돼. 91. 평균적 정리까지 하는 거 아니야? 91. 그랬구나. 이제 일단은 연습 문제, 접선의 방식 연습 문제는 일단 내가 다음 시간에 숙제할 테니까 네. 88페이지까지 푸시고 오케이? 네. 88페이지까지 푸시고 이 앞에 숙제 안 된 친구들이 많으니까 앞에 숙제를 채워오는 거를 이제 숙제로 합시다. 오케이? 그럼 지금부터 일단 풀수는 빨리 좀 푸세요. 화장실로. 뭐라고? 화장실에 갔다 오세요. 들어가세요. 빨리는 못 갔다 올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갔다 오면 접사의 방정식. 지금 좋아하잖아. 화장실에서 자다 오는 거 아니지? 어?